안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암의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흥미롭고도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체취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위생이나 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언어 대신 냄새로도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정다운 상담소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냄새와 암의 관계는 오랫동안 의학계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빠른 속도로 분열하면서 비정상적인 대사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휘발성 유기화 합물이라 불리는 물질이 체외로 배출되는데 이 화합물들이 모여 특유의 냄새를 형성합니다. 피부에서 호흡에서 땀과 소변에서 나오는 미세한 분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훈련된 탐지견이 암 환자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즉, 암이 생기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미묘하게 바뀐다는 사실은 더 이상 미신이 아닙니다. 냄새는 땀이나 피지에서 직접 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피가 맑고 장이 건강할 때는 냄새가 거의 없지만 염증이나 암세포가 생기면 그 대사 과정이 변하면서 휘발성 물질이 증가합니다. 그 물질이 땀샘과 피지선, 호흡기를 통해 밖으로 나오며 체취가 변하는 것입니다. 즉, 냄새는 단순한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맡는 냄새는 사실 몸속 세포가 내보내는 화학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냄새는 면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세포가 산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젖산, 아세톤, 황화수소 같은 대사 부산물이 늘어나면서 이전에는 없던 냄새가 만들어집니다. 몸이 약해질 때 체취가 진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냄새의 변화는 면역력 저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은 몇 달 전부터 몸에서 금속성 냄새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고 가족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한 여성은 평소와 다르게 생식기 주변에서 썩은 고기 냄새가 나서 산부인과를 방문했는데 자궁경부암 초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냄새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냄새는 가장 원초적인 경고음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간과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징후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환자에게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대변 냄새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썩은 달걀이나 유황 냄새가 섞인 듯한 악취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황화수소와 같은 독성 가스가 과다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변의 냄새가 심해지거나 변색이 검고 가늘어지고 가스 냄새가 이전보다 자극적이라면 대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장암의 초기 신호는 통증이 아니라 냄새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폐암입니다. 폐암 환자의 숨에서는 금속성 냄새 또는 타는 듯한 냄새가 감지되기도 합니다. 이는 폐 내부에서 산화물질이 축적되고 그것이 혈액을 타고 호흡기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양치를 해도 입안에서 금속 냄새가 나거나 숨을 들이쉴 때마다
타는 듯한 냄새가 난다면 폐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흡연자나 공기오염이 심한 환경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암의 초기 증상은 기침보다 냄새로 먼저 감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는 간암입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독되지 못한 노폐물이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되고 이 물질들이 땀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되면서 비릿하고 금속성 냄새를 냅니다. 흔히 쇠냄새 혹은 달콤하면서도 썩은 냄새로 표현되며 이는 피 속의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암 환자는 체취가 기름지거나 묘하게 단내가 섞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강암과 인후암입니다. 입냄새는 흔하지만 구강암이 있을 때 나는 냄새는 일반적인 구취와 다릅니다. 썩은 고기 냄새나 금속성 냄새 혹은 타는 고무 냄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구강 내에 종양이 자라면서 조직이 괴사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냄새가 줄지 않고 침이 끈적하며 입안에 궤양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구강내과나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구강암은 비교적 조기 발견이 가능한 암이므로 냄새 변화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은 혈액 속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질환인데 이때 혈액의 산화 과정에서 특유의 철 냄새나 피 냄새가 납니다. 백혈병 환자의 피부에서는 종종 금속성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백혈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포가 빠르게 분해되면 그 부산물이 땀을 통해 배출되며 냄새를 만듭니다. 이 냄새는 약간의 산미가 있고 오래된 피가 마른 듯한 냄새로 묘사됩니다. 이제 일반적인 냄새와 위험한 냄새를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땀 냄새나 음식 냄새는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병적인 냄새는 오래 지속되고 씻어도 금방 다시 납니다. 또한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감, 체중 감소, 식욕 저하,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체취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냄새가 몸 안의 화학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의 냄새 변화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후각은 반복되는 냄새에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가족이 요즘 냄새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그건 민감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찰일 수 있습니다. 냄새에 둔감해지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동시에 경고를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스스로의 냄새를 인지하려면 목욕 후나 아침 기상 직후 체온이 상승할 때처럼 후각이 예민한 시간대를 활용하세요. 그렇다면 언제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냄새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요즘 냄새가 좀 이상해라고 말한다면 바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간담도내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를 함께 진행하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암의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치료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고 회복 기간도 크게 단축됩니다. 모든 냄새가 암 때문은 아닙니다. 커피, 마늘, 양파, 비타민 B군, 오메가3 같은 영양제도 체취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루나 이틀, 길어야 사흘이면 사라집니다. 반면 암이나 내장 질환에서 나는 냄새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고 씻어도 금방 다시 나타납니다. 또 피로감, 체중 변화, 식욕 저하, 두통 같은 전신 증상이 함께 올 때는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냄새가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그것이 구별의 핵심입니다. 대장암, 간암, 폐암, 자궁경부암 등은
일기에서 발견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3기 이후로 넘어가면 4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치료비 또한 초기에는 수십만 원 수준이지만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면 수백만 원 이상이 듭니다. 냄새는 통증보다 먼저 나타나며 그 시점을 놓치지 않으면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고통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냄새는 치료비를 절약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빠른 경고음입니다. 예방 또한 중요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해 냄새가 심해집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세요.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줄이고 대사균을 안정화시켜 냄새의 근본 원인을 억제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은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돕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넷째,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루 한 줄만이라도 몸의 냄새를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입냄새, 운동 후 땀냄새, 소변 냄새, 식사 내용, 수면 시간 등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이 작은 기록이 의사에게는 큰 단서가 되고 스스로는 몸의 변화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를 냄새 일기라고 부릅니다. 냄새 일기를 한 달만 써보면 어떤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채취에 영향을 주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관찰하는 습관이 곧 예방의 시작입니다. 채취를 완화하고 암을 예방하는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해조류는 혈액 속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하고 사과와 배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은 장내 독소를 잡아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냄새의 원인 물질을 분해하며 물을 자주 마시면 체내 독소가 희석되어 채취가 옅어집니다. 반대로 단 음식, 가공육, 기름진 야식, 과도한 알코올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대사 환경을 만들고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하루 물 2리터, 채소 반찬 2가지, 30분 걷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냄새는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요즘은 외부 환경 요인도 냄새를 바꿉니다. 미세먼지, 향수, 세제, 합성 섬유 등 화학물질이 늘어나면서 피부의 산도가 변하고 땀의 성분도 달라집니다. 여기에 불규칙한 식사, 인스턴트 식품, 야근, 수면 부족이 겹치면 채취가 쉽게 탁해집니다. 즉, 환경이 몸의 냄새를 만든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결론입니다. 냄새가 달라졌다면 단지 몸만이 아니라 생활 환경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냄새는 암뿐 아니라 다른 중증 질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는 숨에서 썩은 과일 냄새 같은 단내가 납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 몸이 지방을 태우면서 케톤체라는 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입니다. 신장 질환은 소변 냄새가 진하고 땀에서도 요 같은 냄새가 납니다. 간경변은 몸 전체에서 달콤한 곰팡이 냄새가 퍼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체온이 낮아지고 피지 분비가 줄면서 시큼하고 눅눅한 냄새가 납니다. 즉, 냄새는 암뿐 아니라 몸의 전반적 균형이 무너질 때 생기는 가장 확실한 경고음입니다. 후각은 오감 중 유일하게 뇌의 변연계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감정과 생존 본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냄새는 우리가 의식하기 전 뇌가 먼저 반응합니다.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냄새 분자는 수천 분의 1밀리초 단위로 코점막에 닿아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즉, 코가 먼저 알아차리고 뇌가 뒤따라 이상하다고 느끼는 구조입니다. 냄새로 병을 감지한다는 말은 감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신경생리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농축되어 땀과 소변의 냄새가 강해집니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냄새가 훨씬 옅습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희석시키는 가장 간단한 해독제이기 때문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켜 체취를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암 예방뿐 아니라 냄새 예방의 기본은 물입니다. 물 섭취는 단순히 갈증 해소가 아니라 몸을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냄새는 감정과 기억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래서 몸 냄새가 변하면 마음 상태도 함께 흔들립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느끼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런 심리적 위축은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냄새를 인식하고 원인을 찾아 개선하기 시작하면 뇌는 안전 신호를 감지해 코르티솔 분비를 줄입니다. 즉, 냄새를 바로잡는 것은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니라 뇌를 안정시키는 자가치유 과정입니다. 요즘 현대인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인스턴트 식품과 커피로 버티며 잠은 부족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 장내 세균이 불균형해지고 그 결과 가스와 땀의 냄새가 강해집니다. 여기에 향수나 섬유유 연제의 인공향이 겹치면 본래 채취 변화를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냄새로 보내는 몸의 신호를 향기로 덮어버리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몸의 진짜 냄새를 느끼는 감각을 되살리는 것, 그게 조기 발견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냄새를 향수나 방향제로 덮으려 하는 것. 둘째,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것. 셋째,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는 것. 넷째, 스스로 진단하고 병원을 미루는 것. 다섯째, 물 대신 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 여섯째, 고기 위주의 식사와 운동 부족. 일곱째, 건강검진을 건강한 사람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냄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첫째, 냄새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믿음은 절반만 맞습니다. 노화 자체보다 생활 습관의 누적이 더 큰 원인입니다. 둘째, 비누향이 강하면 더 깨끗하다는 착각도 있습니다. 강한 인공향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자극해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셋째, 운동을 많이 하면 냄새가 심해진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오히려 독소 배출을 도와 체취를 맑게 만듭니다. 넷째, 냄새는 남자에게만 강하다는 인식은 틀렸습니다. 여성도 호르몬 변화기에 냄새 변화가 뚜렷합니다. 마지막으로 냄새는 씻으면 끝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씻는다고 원인을 없앨 순 없습니다. 냄새는 몸속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라집니다. 냄새는 절망의 징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스스로를 고치기 위해 보내는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면 치료는 단순해지고 회복은 빠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냄새를 단서로 병원을 찾았고 그 덕분에 조기에 암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를 무서워하기보다 그것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예방입니다. 냄새는 당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고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냄새는 우리 몸의 경고장치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몸이 직접 내는 신호만큼 정확한 경고는 없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의 변화는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냄새를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불안을 주기보다는 예방의 기회를 드렸길 바랍니다. 건강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은 늘 말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냄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확실한 경고음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찾아오고 귀 기울이면 삶이 지켜집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더 오래, 더 향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요. 지금까지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